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시안컵의 우승 후보로는 1위로 일본을 꼽는 곳도 많으며 2위로 한국을 지명하기도 합니다. 한국은 가장 잠재력이 높은 선수부터 아시아 축구 최고의 기록을 보유한 선수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타이틀 경쟁자인 토트넘의 주장으로 해리 케인으로 인해 남겨진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손흥민은 1960년 이후 일본과의 아시아 최다 우승 기록의 격차를 좁히려는 조국의 열망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2019년 8강에서 카타르의 패에 탈락한 한국은 괴물 김민재가 반대편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나폴리의 33년 만에 세리에 우승을 이끈 바이에른 뮌헨 중앙 수비수인 김민재는 팀이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 트리오는 이강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수인 이강인은 상대 수비가 손흥민에게 집중할 경우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역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한국이 64년간의 공백을 끝내고 아시안컵에서 다시 한번 우승컵을 들어올리려는 상황에서 두 공격수는 강력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축구 토너먼트인 AFC 아시안컵은 1월 12일 개최국 카타르와 레바논의 경기로 시작됩니다. 경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언론에서는 주목해야 할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스포츠 스타에서는 알모에즈 알리, 메디 타레미, 쿠보, 김민재, 손흥민을 선정했습니다. 손흥민은 카타르에서 열리는 AFC 아시안컵에 출전하는 가장 큰 글로벌 축구 스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은 팀을 이끌고 64년 만에 대회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토트넘 호스퍼에서 12골을 넣으며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팀 116경기에 출전해 41골을 넣은 31세의 공격수인 손흥민은 2018 아시안게임에서 대표팀과 함께 획득한 금메달을 추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에는 손흥민 외에도 수비수 김민재라는 또 다른 유럽 슈퍼스타가 있습니다. 김민재는 토트넘의 공격수인 손흥민의 4년 연속 한국 올해의 축구 선수 기록을 깼습니다. 나폴리의 역사적인 세리에 우승을 이끈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 수비의 핵심으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27세의 김민재는 바이에른에서 우파메카노와 함께 센터백 파트너로 활약하며 리그 패스 횟수에서 김민재는 2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아시아 수비수 최초로 발롱도르 후보에 오른 김민재는 2017년부터 국가대표팀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며 55경기에 출전해 4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2018 아시안게임 메달 획득 대표팀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ESPN에서도 한국 선수들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역대 아시아 대륙 최고의 선수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이번 아시안컵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선수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2021-22 시즌 골든 부트 수상 이후 손흥민은 지난 시즌 기량이 하락했지만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느리지만 확실하게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여전히 세계적인 재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손흥민과 같은 찬사를 받지는 못하지만 김민재 역시 한국 대표팀에서 손흥민 못지않게 중요한 선수이며 세계 최고의 센터백 중 한 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7세의 이 선수는 2021년 중국 슈퍼리그에서 뛰다가 지난 여름 유럽의 거물인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해 이미 분데스리가 전통의 우승팀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수비수 보강을 위해 토트넘에서 영입하려는 제노아의 드라구신과 같은 타깃 선수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기존 수비수 중 한 명을 노리는 구단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다요트 우파메카노를 영입하기 위해 문의해왔습니다. 하지만 올겨울 영입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파리는 우파메카노 외에도 AS 로마의 디에고 요렌테 영입에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승인했다고 하네요. 기자 패트릭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바이에른은 무키엘레에게 2,500만 유로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무키엘레는 2027년까지 파리와 계약한 상태입니다. PSG는 무키엘레를 중요한 후보 선수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컵에 차출된 하키미를 대체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말입니다. 무키엘레는 파리냐처럼 대체자를 확보했을 경우에만 보낼 것입니다. 바이에른은 새로운 후보를 자체 후보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름은 케빈 단소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출신인 단소는 한동안 렌즈에서 최고 수준의 활약을 펼치며 기복이 거의 없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름에 렌즈와 장기 계약을 연장했고 시즌 후반기에는 클럽과 함께 유로파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걸림돌 중 하나인데 그는 렌즈를 떠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24세인 단소는 좋은 위치 선정과 헤딩 능력을 갖춘 강력한 센터백입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빌드업 플레이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으며 예를 들어 드라구신에 비해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측면에서는 이상적인 선수는 아니며 해당 포지션에 대한 경험도 부족합니다. 스카이에 따르면 바이에른은 다이어와 2025년까지 계약을 구두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토트넘은 아직 공식적인 제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바이에른의 디렉터는 바젤과의 경기 후 일부 선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고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에게 나폴리도 문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적 전문가인 파브리치오 로마노에 따르면 바이에른이 드라구신 영입을 위해 약 3천만 유로의 제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 토트넘이 제시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입니다. 약 500만 유로에 영입했던 제노아는 두 제안을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결정은 플레이어에게 맡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드라구신은 토트넘을 선택했습니다. 토트넘은 밤새 새로운 입찰을 통해 3천만 유로가 넘는 패키지를 제시했습니다. 드라구신은 토트넘을 선택했고 토트넘으로 향합니다. 제드 스펜스는 토트넘에서 임대로 제노아에 합류합니다. 제노아의 선택에 따라 6월에 영입할 수 있고 1천만 유로가 매겨졌다고 합니다. 토트넘은 드라구신 계약의 일환으로 스펜스의 연봉 전액을 지불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티모 베르너도 RB 라이프치히에서 1,700만 유로의 구매 옵션을 포함해 임대 계약으로 토트넘에 합류했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레키프에 따르면 PSG가 올겨울 조슈아 키미 영입에 관심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키미를 팀의 스쿼드를 완성할 완벽한 선수로 보고 있습니다. PSG 회장 나세르 알켈라이피는 조슈아 키미에 대한 질문에 답했습니다. 저는 FC 바이에른을 존중하며 다른 클럽의 선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선수에게 관심이 있다면 그 클럽에 직접 가서 이야기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시즌에 분데스리가와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로타르 마테우스는 투엘이 재임하려면 적어도 한 번의 타이틀을 획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시즌 전반기가 끝난 후 바이에른은 챔스 16강에 진출했고 분데스리가 2위에 올랐으며 이제 두 번의 우승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이에른이 챔피언이 되지 못한다면 투엘은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해야 합니다. 그는 뮌헨에서 타이틀 없는 한 해를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토마스는 이미 지난 시즌 몇 번의 타이틀을 잃었고 도르트문트의 실패로 인해 사실상 그에게 우승권이 주어졌습니다. 타이틀이 없으면 투엘에게는 확실히 불편할 것입니다. 투엘의 후임으로는 레버쿠젠의 사비 알론소 감독 이름이 나오고 있고 마테우스는 레버쿠젠 선수 중 6명은 바이에른에서도 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